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지하철에서 오늘 오전 전동차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참사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입니다. 오늘 밤 9시 뉴스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지적 장애인이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 2개에 불을 붙인 뒤 1. 사건 발생 개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열차에 불을 지른 사람은 56세의 남성 김대한. 뇌졸중 후유증과 가정 파탄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세상에 대한 징후를 품게 된 그는 자신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타인의 삶까지 앗아간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휘발유통을 들고 열차에 올라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차량을 집어삼켰고 옆 승강장에 들어오던 반대편 1080호 열차까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결과 무려 192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151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일부는 유독가스에 질식했고 일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만큼 불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사건은 단 1분 만에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김대한은 1079호 열차 1호 칸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곧이어 탑승객들의 비명이 터졌고 연기는 빠르게 칸 전체를 삼켰습니다. 같은 시각 반대편에서 진입하던 1080호 열차. 중앙관제센터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열차를 그대로 진입시켰고 기관사는 검은 연기를 보고 열차를 정지시키며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차단이 문제였습니다. 전원이 꺼지자 객차 문자동 개방 시스템까지 멈추고 승객들은 열차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고 연기와 불길은 순식간에 모든 공간을 집어삼켰습니다. 3.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 이 비극은 단순한 방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 차량 내부 자재의 인화성 문제. 모든 내장재가 불에 약한 플라스틱류였고 그로 인해 불길은 3분 만에 전 객차로 확산됐습니다. 발생한 유독가스는 수초만에 치명적인 농도에 도달했고 희생자 대부분은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둘째, 1080호 기관사의 잘못된 판단. 화재가 발생했음을 감지하여 순화종합통제실의 잘못된 지시로 그대로 정차하였고 오히려 승객을 열차 안에 대기시키는 방송을 하여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1080호 열차 기관사는 마스컨키를 뽑고 먼저 내려주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객차 문이 수동으로도 열리지 않게 되었고 승객들은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셋째, 중앙통제실과 구조대의 늦은 대응. 중앙관제센터는 화재 발생하고 3분 뒤에 확인하였으며 1080호의 진입을 허가하며 초동 판단에 실패했고 소방대가 객차 내부 진입을 시도한 건 무려 1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다섯째, 지하철 역사의 구조와 관계 비리. 당시 역사에는 스프링클러도 연기 배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아래층에서 발생한 불은 위로 빠르게 번져 더 많은 피해를 키웠습니다. 뒤에는 절로 갔어요. 저 뒤로 갔어요. 이쪽으로. 문도 안 열렸고 완전히 미안해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이 싶어요. 2, 39거량? 이쪽 탔던 인원이 거의 전원인 것 같습니다. 전원인 것 같고 지금 이 문이 지금 안 열려가지고 탈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혀 탈출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전혀 탈출한 흔적이 없습니다. 참사 당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사망자 192명. 그 숫자 하나하나엔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으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 김유진. 김유진은 대학 수시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고3 여학생이었습니다. 수능을 무사히 마치고 엄마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대학생이 되면 입고 싶다며 아껴두었던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웃으며 탔던 지하철. 하지만 두 사람은 불길 속에서 함께 숨졌습니다. 사고 후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며칠 밤을 철로 옆에서 지새웠습니다. 유진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유진이가 쓰던 핸드크림 향기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마지막 문자 여고생 박하영. 17세 여고생 박하영은 그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시내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열차 안이 연기로 가득 차자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불안에 떨던 손끝으로 부모님께 마지막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지금 많이 무서워요. 근데 감사했어요. 이 문자는 발송되지 못했지만 통신사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를 경찰이 복원해 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영이 어머니는 그 문자 한 줄을 가슴에 품고 매일 수십 번씩 읽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하영이 마지막 순간에도 날 사랑했어.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박소연. 27살 박소연 씨는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가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는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두 사람은 계획했던 대로 중앙로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연기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소연 씨는 시어머니를 먼저 밀쳐내며 구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예정됐던 날 예비 남편은 웨딩홀에 꽃 대신 국화를 올렸습니다. 그날 입으려던 드레스 소연이가 가장 좋아했던 거였어요. 아직도 머릿속에서 소연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첫 출근 날이었던 신입사원 김민수. 24살 김민수 씨는 그날 인생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며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밝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 진짜 어른 되는 날이야. 하지만 민수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고 어머니는 경찰에게서 아들의 타버린 시계를 유품으로 건네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시계는 민수가 대학 졸업할 때 사준 거예요. 내 아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날이었는데. 어린이집에 딸을 맡기고 돌아가던 엄마 이지혜. 35살의 주부 이지혜 씨는 아침에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딸은 엄마, 나 얼른 데리러 와야 해 라며 유치원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환하게 웃으며 금방 갈게, 우리 공주 기다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딸은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선생님은 TV 속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남편은 매년 그날이 되면 딸과 함께 중앙로역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 우리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자. 중학생 둘째 딸을 잃은 아버지 정영수. 정영수 씨의 딸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던 아이는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아버지는 역을 찾아갔고 거기서 딸의 이름이 적힌 가방과 타버린 머리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아내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정 씨는 매년 딸의 생일에 손으로 편지를 씁니다. 보고 싶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서 다시 너를 볼 용기가 없다. 매일 내가 웃던 모습이 생각난다. 소방 공무원 아버지를 기다리던 8살 딸. 한 소방관의 아내는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뉴스에 불타는 지하철이 나오자 8살 딸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엄마 데려올 거야.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것은 검게 탄 목걸이 하나였습니다. 소방관 아버지는 아내를 직접 구조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못 지켜서 미안해. 아빠가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유치원 졸업식 가는 길 아이와 엄마. 7살 박재균 군은 유치원 졸업식이 있는 날 가장 좋아하던 셔츠에 작고 귀여운 넥타이를 맸습니다. 엄마는 그의 머리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가 주인공이야. 초등학생 되는 거야. 재균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 손을 잡고 열차에 올랐고 열차 안에서 둘은 졸업을 기념해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이 두 사람의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후 졸업식 날 아버지는 빈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게 탄 운동화와 재균이의 마지막 졸업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고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예쁘고 착한 우리 아들. 이렇게 보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의 유치원 졸업장을 건네받으며 아버지는 애써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린 제자 생각에 선생님도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 8살이 된 아들은 어머니와 유치원 졸업식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잃어버린 며느리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방해는 안 할게요. 확인만 하게 해줘. 그래, 확인해 있어. 우리 딸내미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명의 못 찾고 있어 형님.
유가족들의 눈물겨운 시신 수습 노력, 시신조차 찾지 못한 가족들, 그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불길과 유독가스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탔고 일부는 뼈조각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유골 대신 치약 뚜껑을 끌어안은 어머니. 한 어머니는 폐허가 된 역사 안을 수색하다가 작은 치약 뚜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얘가 항상 이 치약만 썼어요. 얘 맞아요. 내 딸 맞아요. 그녀는 그 치약 뚜껑을 가슴에 껴안고 흐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역사는 말 그대로 통곡의 현장이었습니다. 목걸이 하나로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 김영수 씨는 검게에 그을린 체인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 거예요. 작년 생일에 사준 거니까. 얘가 여기 있었던 거네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목걸이를 가슴에 대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데리러 왔다. 이제 집에 가자. 그날 이후 그는 그 목걸이를 매일 손에 쥐고 잠이 듭니다. 직접 철제 쓰레기를 뜯으며 수색한 유족들. 대구시는 시신 수습이 완료됐다고 발표하고 현장 정리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맨손으로, 누군가는 작업장갑을 끼고 불타버린 철제 더미와 제 속을 뒤졌습니다. 그렇게 유족들이 직접 수습해낸 유해만 14구, 치약 조각, 녹은 휴대폰, 구두굽 반쪽,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해주는 전부였습니다. 자식 이름을 부르며 철로 위에 무릎 꿇은 아버지. 정모 씨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 붉은 연기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수십 번 불렀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아빠야, 나 여기 있어.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철로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아빠가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그 순간 그의 울음은 역사 전체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후 참사 이후 대구시는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전 차량에 방염 처리 내장재를 도입했고 비상시 수동으로도 문이 열리도록 설계를 변경했으며 연기 배출 시스템, 스프링클러, 감지 센서 등도 새로 구축됐습니다. 또한 중앙통제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보완하고 기관사 대응 매뉴얼도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전역의 지하철 시스템이 이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방화범 김대한은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 수감됐지만 같은 해 8월 31일 심장 관련 지병 악화로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과도 진심도 책임도 남기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중앙관제실 직원들, 기관사,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고 실형을 받은 이는 단 몇 명뿐이었습니다. 192명. 그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남겨진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검은 연기와 불길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 후였습니다.